안녕하세요. 상무이사 최분희입니다. 한살림 서울 상반기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는 사업과 활동 기본 방향으로 5개 단위 생협을 창립하고 서울 연대 조직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것,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실천운동을 지속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 큰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부보고에서 보고 들으신 것처럼 현재 5개 단위생협 창립을 위해서 각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위생협 창립 후에 사업과 활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영역에서 업무 이관 준비와 그리고 필요한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연대 조직 관련해서는 조직 변경 절차와 일정, 주요 이슈, 기본 구조와 운영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고 내년 초에 조직 변경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개 단위 생협을 창립하고 현재의 한살림 서울생협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올 연말까지는 사전 준비 단계로 조직 변경 절차와 일정, 기본 구조와 운영 방법, 단위 생협과 연대 조직의 사업 양수도 계약 준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서 2월 초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사업 양수도 금액을 확정하고 사협의 구성원을 설립 최소 기준에 맞게 준비하고 총회에 제안할 재무제표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2월에는 총회 소집 통지 및 공고를 내고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서울생협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하는 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생협의 의결사항과 같습니다. 총회 의결 이후에 3월에서 4월에는 채권자 보호 절차로 이의 신청 기간을 30일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후에 조직 변경 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대로 조직 변경 인가가 날 경우에 6월에서 7월에는 조직 변경 인가증을 받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기를 진행하고 동시에 현재의 서울생협 해산 등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사업자 등록 변경 그리고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및 계약을 변경하고 하반기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 명의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업과 활동 추진은 매장과 온라인 각 영역에서 조합원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사업 보고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실천운동은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서서울 지부에서 조합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두부곽을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잡곡류 소분 판매 매장에 전용 디스펜서를 설치하고 또 세제류를 무포장 물품으로 판매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남서울 지부에서 사무실 매장 공급센터에 전력 사용량 측정기를 설치해서 지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배출량 감축을 위한 과제를 현재 연합과 함께 마련하려고 합니다. 한살림 경인지부 포함 한살림 서울의 전체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공급액은 1,0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늘어났고 계획보다는 0.3% 미달했습니다. 업태별로 보면 주문 공급액은 190억 원, 매장 공급액은 816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물품 외에 식생활 교육, 요리 공간의 공급액은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돌봄 사업을 독립해서 생협 사업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은 상반기 동안 14,747명 가입했고 탈퇴는 5,974명, 순정가 조합원은 8,773명입니다. 6월 말로 전체 조합원은 34만 9,007명입니다. 핵심 성과 지표 현황입니다. 월 평균 이용 조합원 수는 12만 5천 명에서 13만 명 사이입니다. 이는 전년보다 1만 명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단골 조합원 비율도 10% 초반으로 전년보다 1% 정도 감소했습니다. 주요 물품 결품률은 초반에는 높았지만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품률을 줄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살림에 가입하고 첫 이용 후에 3개월간 지속 이용률은 35% 전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코로나 장기화되고 또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이용 조합원이 줄어들고 공급액도 연연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공급액 견인을 위해서 다양한 이용 촉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상황은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이용 촉진 방안을 논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종합사업보고 마치고 활동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합원 활동실장 박준경입니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상반기 중점활동 보고 드리고 이어서 한살림 수탁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활동 보고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주요 조직 현황입니다. 올해는 17개의 지구와 1개의 준지구가 운영되었고 총 1,261명의 활동조합원이 조직 운영에 참여하였습니다. 조합원 주요 참여 현황입니다. 의제별 조합원 활동은 기후위기, 환경, 생태를 주제로 한 활동 참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넌지에모, 토박이 씨앗, 돌봄, 민중연대 교류, 도농교류 순으로 활동 참여자가 많았습니다. 조합원 활동 현황입니다. 올해는 전체 활동이 2,313회 진행되었고 16,725명이 참여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활동이 전체적으로 증가했고 오프라인의 경우 2021년 상반기 대비 진행 횟수가 435회, 참여자 수는 4,111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활동 참여 인원은 온라인이 오프라인보다 평균 2명 정도 많아서 온라인의 접근 용이성이 활동 참여에 도움이 되었고 온라인 활동이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반기 진행되었던 의제활동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GMO, 옷대살림 운동, 먹을거리 운동,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옷대살림 운동은 목표 대비 96.8% 달성하였고 약 740여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에서 애써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연대활동입니다. 올해 역시 수요 시위와 돈이동 쪽방촌 고아 권익 연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돈이동 쪽방촌의 가공 생산자 연합회와 한고랑 나눈 물품이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요 시위 또한 지역과 함께 온 오프라인으로 제1549차 정기 집회를 지난 6월 22일에 진행하였고 2023년부터는 지역에서 놓치지 않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이관 예정입니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조합원 활동실에서 마지막으로 인문교육 촉진자 과정을 진행하였고 8월 11일에 23명이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공통인문교육을 정돈해서 2023년부터는 단협으로 이관하여 품앗이 형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와 의제 담당 활동가 찾아가는 매뉴얼 교육 등을 진행하면서 이관을 준비하였습니다. 2022년 9월 단협 창립에 맞춰서 지역 인수인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합원 활동실에서 진행해왔던 살림이 관점 및 데이터 활용 교육과 조직활동가 OT, 본부에서 진행해온 교육, 의제활동 안내서 작성, 위원회 담당 활동가 찾아가는 업무 매뉴얼 교육 등 내용에 대해서 지부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홍보단은 매월 개별 SNS를 활용해서 한살림 물품 어디까지 써봤니를 업로드하고 온라인 생활 실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체 지부에서 카톡방은 358개가 운영되고 있고 4,655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상반기 대비해서 카톡방은 84개가 증가하였고 참여자 수는 2,0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SN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리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내외부 케이터링 식사와 요리 학교를 운영했던 요리 공간이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해온 지자체 긴급 돌봄 도시락 사업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방과 후 돌봄 도시락을 식수 체결해서 요리 공간 자체 배송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 활동 보고 이후 9월에는 단위생협이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10월부터 본부 조합원 활동실 활동가 인사 이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단협에서 활동가 사업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필요한 업무 이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살림 수탁 국공립 어린이집과 지역 아동센터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살림 수탁 국공 어린이집은 광명시립 가운자이 어린이집, 관악구립 마루 어린이집, 도봉구립 한구루 어린이집, 강동구립 한마을 어린이집이 코로나 완화로 대면 활동이 시작되어서 모나누기와 우육감 모으기, 또 단오놀이, 부모 참여 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였습니다. 한살림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광명 지역 아동센터와 용산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옥상 텃밭, 생태 전환 등 환경 식생활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중점 활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센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식생활교육센터 팀장 범정윤입니다. 2022년 상반기 식생활교육센터 교육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식생활교육활동과 양성과정 프로그램입니다. 한살림 가치의 바른 식생활교육활동을 펼쳐내는 한살림 식생활교육활동과 양성 프로그램은 대면, 비대면 80시간으로 진행하였으며 한살림 서울 4개 지역을 포함하여 1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현재 주강사 획득을 위한 보조 참관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누구나 텃밭을 경작할 수 있도록 텃밭 농사를 가르치고 도시농업을 보급하는 활동가인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과정은 87시간 진행하는 국가 자격증 연계 프로그램으로 한살림 서울 5개 지역을 포함하여 총 1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박람회 진행건입니다. 경인지부와 협업하여 인천마을교육 메타버스 박람회에 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마을 교육 자원을 소개하는 자리로 한살림 서울의 생태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하였습니다. 인천 관내 학교 교사들이 박람회를 관람하였고 주 학교 생태전환 교육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주최의 환경교육 박람회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환경교육 주간 행사 중 하나로 기후위기 시대 논의 가치란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활동 보고입니다. 영유아 대상의 식생활 교육은 강동구 동북사구 어린이집, 한살림 수탁 어린이집, 강서구 국공립 유치원 영유아를 대상으로 채소, 과일 섭취를 위한 관찰과 탐색 위주의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유아의 올바른 환경 가치관 정립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생태전환 교육으로 지구환경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실천 내용을 서울시 관내 초, 중등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농림부 어린이 자립형 교육은 올바른 식생활 실천과 농식품 선택 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스스로 뚝딱 주제로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수학급 식생활 교육인 음식돌봄은 취약계층 특수아동의 건강관리 능력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대상 식생활 교육입니다. 임산부 꾸러미 물품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기 영양 관리 및 식재료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였습니다. 서대문 1인 가구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의 기초 조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강남구 웰에이징 센터에서 강남구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인지질환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나다 밥상 음식시민학교에서 서울시민 대상으로 장맛 나는 소박한 방과 음식과 성인병 예방 건강밥상 교육을 하였습니다. 전통장 식생활 교육으로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통 식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장 담그기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구 및 자료집 제작으로 급식 실무자 학부모 대상의 서책자 및 학생 대상의 활동지를 식생활 교육 활동가 연구팀 그리고 홍보팀과 협업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먹거리 돌봄 활동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사업 업무 협약으로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한 쑥쑥 멘토링 프로그램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 백혈병 소아암협회 소아암 환우 부모 교육, 1인 청년 돌봄 쿠킹 원데이, 그룹홈 식생활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부연계 식생활 교육입니다. 한살림 서울의 단위생협 창립과 지역자치 확산에 따른 푸드플랜을 위해 서울시 사업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5개 지부와 함께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용역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교육 횟수 총 453회, 교육 참여 인원 7,327명, 사업비 1억 2,227만 5,290원으로 2021년 상반기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며 한살림 식생활 교육의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식생활교육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중점 사업 현황에 대해 온라인 사업부에서 보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상반기 중점 사업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온라인 사업 부서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규원입니다. 올해 매장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매장 배달 앱이 개발된 것입니다. 매장 배달 앱은 외부에서는 퀵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앱을 통해서 특정 매장에 있는 물품을 주문할 수 있으며 당일 배송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쌍문 매장, 대치 매장 두 곳에서 5월부터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 기간에 다양한 진행 방식하고 홍보를 통해서 매장 배달 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서 매장 배달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POG SQ 관련된 내용입니다. POG SQ를 우리말로 하자면은 단품을 통한 매장 진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는 동서울 지부 4개 매장 대상으로 매장 재고 및 진열 공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이용 편의성 확보와 매장 상황에 맞는 재고 관리 및 공간 효율성 증가를 목표로 POG SQ 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즌에 따라서는 조합원 이용도가 높은 물품이 있습니다. 이때 조합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진열 업데이트와 매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진열도 재구성하였습니다. 매장별 진열 공간을 분석하여 진열 공간 대비 조합원 이용이 낮은 물품의 진열군을 통합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님들이 자주 찾는 물품, 이런 물품에 관련돼서는 진열 공간의 비중을 높여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장의 적정 재고를 위해 공고 발주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고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재고 관리 사례를 보시면은 광나루 매장에서 공고 발주율을 90% 이겼을 때 이에 따른 재고 회전율은 작년 대비 최고 180% 상승하였습니다. 공고 발주를 충실히 한다면은 매장의 적정 재고 관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열 계획과 공고 발주를 통해 적정 재고 관리가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진열 가이드 및 공고 발주 가이드를 마련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2년 상반기 온라인 사업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급 인력의 안정화로 전체 온라인 행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월부터는 월별 프로모션이 진행되었는데요.
상반기에는 사회 진행하여 전년 대비 36%의 사업 성과를 올렸습니다. 올해부터는 지부 맞춤형 온라인 행사도 기획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총 5회를 진행하였고요. 경일의 경우 온라인 연속 이용 확대를 위한 쿠폰 지급 행사를 2월에 진행했습니다. 1월 대비 한 달에 한 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6% 감소했고요. 한 달에 4회 이용하시는 조합원 수는 11% 증가했습니다. 타 지역 한살림에서 한살림 서울 지역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을 이관 가입 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이 한 달 평균 200분에서 300분 정도 되십니다. 6월부터는 이관 가입 조합원님들에게 안내하여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환영의 의미로 5,000원 쿠폰을 지급하고요. 온라인 이용 및 매장 이용에 대해서 문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해보니 이관 후 첫 이용까지 7일 정도로 전보다 1.2일이 더 빨리 이용하셨고 이용자 비율도 64%로 전에 비해서 8% 증가했습니다. 또한 신규 물품이나 홍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농림부와 서울시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살림 서울에서는 이 사업의 공급자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13개 자치구 7,245명 임산부 대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 중 임산부 401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동구청의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성동구청에서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유치원, 초등학교에 급간식 꾸러미 제공 사업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도 한살림이 공급자로 선정되어서 14가지 품목 5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구성하여 총 6,486개를 공급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자면 3억 2천만 원의 공급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조합원님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자원순환 활동입니다. 저희는 공급 시에 기본적으로 재사용병, 우유값, 보냉상자, 공급상자, 아이스팩을 회수하여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순환 운동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님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우유값 회수 홍보를 위해서 포인트 2배 적립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전월 대비해서 11배가 더 회수되었는데요. 이후로도 꾸준하게 우유값 회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한살림에서는 작년에 전기차 3대를 도입하여 시험 운영을 했고요. 효과가 확인되어 올해도 6대를 추가 도입했습니다. 전기차는 경유차 대비해서 77%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있고 탄소 배출이 저감되는 효과가 커서 향후 차량 교체 시에 전기차로 바꿀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률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서울 전 지역을 매일 공급 지역으로 확대했고 인천, 경기 지역은 최소 주 2회 지역으로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광명시 전 지역, 인천에는 남동구와 연수구, 남양주시에는 다산동, 별내동을 주 2회에서 3회로 공급 요일을 확대하여 조합원님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으로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총무부 부서장 역할 맡고 있는 최재명이라고 합니다. 네, 2022년도 상반기 결산 및 재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들으셨던 경인지부에 대한 재무 보고 상황과 전반적으로 다르진 않습니다. 네, 상반기 경영 성과와 즉 수익과 지출, 실적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반기 수입입니다. 한살림 서울 수입의 대부분은 물품 공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익이 전체의 99.7%를 이루고 있고 그 외의 수입으로 식생활 교육, 교육행사 참가비 등이 있습니다. 네, 2022년도 상반기 공급액은 1,007억 8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공급 이익은 203억 4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하여 공급 이익이 감소한 이유는 한살림 서울 돌봄 사업의 법인 분화하여 돌봄 사업 수입 약 1억 4천만 원 정도가 감소한 부분과 상반기에 온라인과 매장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여러 다양한 행사에 따른 물품 할인 손실률이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어 공급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반기 지출에 대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도 상반기 지출 총액은 약 199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하여 약 2.7%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의 증가로 볼 수 있습니다. 매장 운영 시스템이 공급액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도 소폭 증가하는 구조이고 2022년 최저임금 인상과 온라인 주문 공급 인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네, 경비 부분에서 보면 임차료, 관리비, 지급 수수료 등 외부적 요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료상으로는 전년 대비하여 경비가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농축산물 소비 촉진 행사로 인한 그 포인트 지급 비용이 21년 4억 3천만 원에서 22년 1억 4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21년이 높았던 것과 온라인 주문 공급 인력 조정으로 원래 처리 과목인 공급 위탁 수수료는 감소하고 인건비가 증가한 부분이 반영되어 전년보다 감소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손익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수익과 지출의 결과로 상반기 사업이익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에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 그리고 법인세를 포함할 경우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약 1억 8천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자료는 2분기 부가세 납부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로 2분기 부가세 납부 내역 1억 9천만 원 정도를 반영할 경우 상반기 단기 순이익은 약 5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엔데믹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많은 상반기였습니다. 이에 수익과 지출 실적 역시 변화가 많아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계획적인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 매월 예산 과목별로 집행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예산 대비 집행 비율은 47.09%로 하반기에 좀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면 활동과 관련된 예산 집행 상황은 전년 대비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계획 대비에서는 낮은 상황이고 올해 계획한 매장 이전 개설 등이 상반기에 진행되기보다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 또한 집행률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반기에는 외부 환경과 내부의 노력으로 올해 수립한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지만 하반기는 실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예산 관리,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재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